안녕하세요. 태아의 듣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스토리텔링 버스입니다. 이 책은 청소년 소설인데요. 각자 이혼 과정에서 자란 두 아이가 서로 썸 타는 사이인데 서로 가정에서 받은 상처를 위로하기 위해서 충동적으로 떠난 여행길에서 갑작스럽게 많은 비가 내리는 바람에 도로가 마비되고 결국 버스가 고속도로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 버스 안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 심심했는지 하나씩 재밌는 이야기를 풀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옴니버스식으로 나옵니다. 두 아이의 이야기가 메인이 되기는 하는데 그 메인 서사와 버스에서 들려주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되게 연결되는 묘미가 있어서 되게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을 읽는 것을 허락해 주신 출판사에 감사드리고요. 이번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낭독 시작합니다. 스토리텔링 버스, 고정옥 지음, 출판사 특별한 서재. 글쓰기의 두려움.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글인 것 같아요.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이번 휴일을 맞아서 강원도에 있는 복지관과 자매 결연을 맺어보려고 사전답사 가다가 이렇게 버스가 멈췄어요. 재미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얘기해 볼게요. 자, 박수! 19번 자리에 앉은 아저씨 한 사람이 분위기를 주도했다. 버스 안에 박수 소리가 조용히 퍼졌다. 몇 년 전에 새로 오신 저희 관장님은 사회복지와 후원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후원금을 여기저기서 많이 받아오시더니 어느 날 회의 중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기업 사장님에게서 1,000만 원을 후원금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기존의 우리 복지관 사업과는 또 다르게 새로운 아이디어에 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분 말씀하시면 이야기를 듣고 그 사업에 쓸까 해요. 갑자기 아이디어를 내라고 하니 직원들은 서로의 얼굴만 살폈다. 머뭇거리고 있을 때 사회복지사인 이정자 과장이 손을 들고 말했다. 과장님,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손가락 4개를 가지고 피아노 치는 아이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아이의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실 겁니다. 그 아이 이야기를 재미나는 동화로 쓰면 어떨까요? 동화로 써서 어린애들에게 독후감 대회 같은 걸 열면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장애에 대한 인식도 개선될 것 같아요. 참신한 아이디어였다. 관장은 박수를 치면서 말했다. 그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당장 실행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 과장은 동화책을 발간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갔다. 동화 작가 중에 누가 제일 유명하지? 동화 좀 읽어봤을 듯한 직원들을 모아놓고 물었다. 이은미 작가님이 좋아요. 우리 애가 재미있게 읽더라고요. 황상미 작가님이 최고죠. 동굴을 나온 암고양이 최고예요. 여기저기서 아이를 길러본 사회복지사들이 자기가 읽은 동화의 작가 이름을 댔다. 그때 이제 갓 입사한 신입 사회복지사가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제 생각엔 이미 정해진 것 같아요. 그게 누군데?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김청강 작가입니다. 김청강 작가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작가였다. 자신이 겪었던 경험과 장애인의 아픔을 작품으로 만들어 베스트셀러도 많이 내고 세상에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었다. 김청강 작가는 우리 문학계에 장애라는 장르를 개척한 분입니다. 그분이 내는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장애에 대해 큰 관심을 갖게 되었죠. 맞습니다. 그분에게 의뢰하면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아요. 정답이네요.
그렇게 하여 회의는 일사천리로 끝이 났다. 김청강 작가가 연결되었고 인터뷰까지 이어졌다. 손가락 4개로 피아노를 친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정자 과장과 젊은 신입사원이 집필실로 찾아가 만난 김청강 작가는 대뜸 의심부터 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정자 과장은 설명을 했다. 손가락은 4개지만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했는지 그 소리를 들어보세요. 이정자 과장은 컴퓨터로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쇼팽의 즉흥 환상곡이 흘러나왔다. 4손가락을 가진 앳된 장애아가 치는 곡이었다. 음악가 쇼팽이 가장 안정적인 삶을 살던 시기에 쓰인 곡. 그의 생전엔 발표되지 않았던 곡이 나중에 대중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곡이 되었다. 손가락 4개로 하는 연주라 원곡에 무르는 듯한 유창함은 사라져서 거칠고 다급했지만 연주가 이어지는 것을 보자 휠체어에 등을 기대고 있던 김청강 작가는 상체를 벌떡 세워 화면을 향했다. 이게 정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직접 연주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어머니께서 뒷바라지 하시느라 아주 고생하셨죠. 당장 씁시다. 그렇게 해서 김청강 작가는 피아니스트의 집으로 찾아가 연주를 듣고 인터뷰도 하며 이것저것 물어보게 되었다. 그러면서 피아니스트의 아픈 가정사도 알게 되었다. 2주 정도 시간이 지나자 김청강 작가는 작품이 다 되었다며 시놉시스를 보내왔다. 시놉시스는 시아가 학교를 다니면서 4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연주하기 위한 보조 도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시작되었다. 결말은 멋지게 피아노 연주를 성공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시아의 멘토로 등장하는 연주자 한 명이 작품에 등장했다. 캐나다의 왼손의 마법사라는 별명을 가진 피아니스트 라울 소사였다.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나? 모르겠는데요. 검색해본 복지관 직원이 말했다. 어머, 있어요. 창작 동화인데 실제 인물을 만난다고 스토리를 써도 되나? 글쎄요. 이 과장은 김청광 작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저 선생님, 스토리는 너무 좋고 재밌는데요. 하나 걱정되는 게 있어요. 뭡니까? 라울 소사라는 피아니스트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라울 소사는 실제 캐나다 피아니스트인데요. 원래 양손 쓰던 피아니스트였지만 빙판길에 넘어지면서 오른손을 다쳐서 연주를 할 수 없었답니다. 그래도 왼손을 피나게 연마해가지고 왼손의 마법사가 되어 더욱 유명해진 훌륭한 피아니스트예요. 하지만 그 사람 우리나라에 연주에도 안 오고 이름만 알려진 분인데 시아와 만난다고 써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닌가요? 아무리 동화라지만. 괜찮아요. 동화라는 건 상상의 산물이잖아요. 나중에 책을 낼 때 이 이야기는 시아의 실제 삶과 상관이 없다고 밝히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때였다. 버스 안에 있던 지강이 손을 들었다. 저 그 책 읽은 것 같아요.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라는 책 많이 읽었을 거예요. 베스트셀러가 됐으니까요. 와, 그 책 만드신 분이세요? 내가 만들었다기보단 우리 관장님이 나와 함께 만들었죠. 그러면 김청강 작가님도 만나보셨어요? 여러 번 만났죠. 와, 신기해요. 전화번호도 있으세요? 그럼요. 지강이는 전화번호가 있으면 알려달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섣불리 알려달라고 하는 것도 큰 실례였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글 쓰는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서요. 헌팅캡을 쓴 예술가 스타일의 사내가 물었다. 아, 네네. 그렇게 해서 책이 발간되었죠. 후원받은 돈으로 원고료와 그림 비용을 쓰고 좋은 출판사를 만나 저렴하지만 예쁜 책이 나왔다. 그 책은 전국 서점에 깔리고 각급 학교에 발송되었다. 그리고 독후감 대회까지 열렸다. 그 책을 읽고
독후감을 보내오면 심사하고 시상을 하겠다는 거였다. 결과는 놀라웠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신문 기자들이 쫓아갔고 KBS 9시 뉴스까지 보도된 것이다. 손가락 4개로 피아노를 치는 피아니스트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와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화제의 주인공은 땡땡 초등학교에 다니는 이시아 양입니다. 이 양은 어려서부터 선천적 장애로 인해 손가락을 4개밖에 쓸 수 없지만 혹독하게 피아노를 연습한 결과 감동적인 선율을 우리에게 선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본 사람들은 시아에 대해서 더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열화와 같은 성원이 이어지자 사람들은 모두 시아를 초청해 연주를 듣고자 애를 썼다. 독후감 대회는 200편이 넘는 독후감이 날아왔고 김청강 작가가 심사해서 상을 주었다. 그 뒤 시아는 청와대에도 초청받아 가는 유명 인사가 되고 말았다. 복지관 홍보는 물론 성공적으로 끝났고 출판사는 자비를 들여 책을 더욱더 찍어내며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한마디로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행복한 결말이 난 것이었다. 그게 답니까? 대단하긴 하지만 그다지 재미는 없네요. 사람들이 아는 내용의 이야기라서 그런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자 사회복지사는 손사래를 쳤다.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소름이 쫙 끼칠걸요? 사람들은 그 말에 다시금 흩어졌던 집중력을 모았다. 그렇게 사업이 끝나갈 무렵 6개월의 시간이 지났다. 어느 날 복지관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약간은 어눌한 목소리였다. 안녕하세요. 그 복지관이죠?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책을 내신 담당자 선생님과 통화를 하고 싶습니다. 접니다. 무슨 일이시죠? 네. 저희는 이음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외 연주자들을 불러다 공연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이정자 과장은 혹시 후원이라도 하려는 것인가 하고 관심을 보였다. 연주회 같은 것을 자원봉사로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기 때문이다.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책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라울 소사라는 피아니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순간 이 과장은 가슴이 뛰었다. 우려한 대로 함부로 남의 이름을 썼기 때문인가 싶었기 때문이다. 저희는 그분의 저작권 에이전시를 담당하고 있어요. 이정자 과장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그거였다. 문제 제기였다. 허락받지 않고 이름을 함부로 쓴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순간 과장의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생각이 지나갔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어떡하지? 책임지라고 하면 어떡하나? 작가님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이를 어쩌면 좋아? 침착하게 목소리를 가다듬어 통화를 이어갔다. 네, 그런데요. 용무가 무엇이죠? 떨리는 목소리를 제어하며 이정자 과장이 물었다. 라울 소사 선생님께서 다음 달에 내한 공연을 하러 한국에 오십니다. 당사자가 오기까지 한다니 일은 더 커지는 것이었다.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복지관을 상대로 소송을 건다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 머리가 아찔해졌다. 그런데요. 라울 소사 연주자께서 이시아 양을 만나고 싶답니다. 그 책을 읽은 한국 공연자가 캐나다 갔을 때 연주자를 만나서 이야기한 모양입니다. 소사 선생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아름다운 동화책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꼭 시아 양을 만나서 격려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전율이 온몸에 불처럼 지나갔다. 생각지도 못한 내용이었다. 긴장이 탁 풀렸다. 그런 거라면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시아 양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네, 꼭 좀 부탁합니다. 통화를 끝내자 그날 복지관은 온통 난리가 났다. 작품에서의 일이 현실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시아가 소사를 만나는 날은
정말 극적인 날이었다. 소사는 자신의 연주가 끝나자 마이크에 대고 청중에게 말했다. 여러분, 한국의 아름다운 소녀를 소개합니다. 이 소녀를 다룬 동화책에 영광스럽게도 제가 등장합니다. 손가락 4개로 피아노를 치는 아름다운 피아니스트 이시아 양. 시아는 짧은 발로 걸어나가 소사와 포옹을 했다. 장치를 설치하고 시아가 연주할 동안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다. 최고의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된 것이었다. 복지관에 다닌다는 그 사람은 이야기를 마친 뒤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저는 알았습니다. 말과 글에 힘이 있다는 것을요. 마법보다 더 무섭습니다. 조심해서 말하고 조심해서 글을 써야 하죠. 그리고 조심해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신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 옛날에 말이 쇠를 녹인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말이 무섭죠. 중구삭금이라고 삼국시대에도 말이 있어요. 중구삭금은 삼국유사에 실린 말이다. 신라 제33대 성덕왕 때 순정공이 아내와 함께 지금의 강릉인 명주 태수가 되어 부임을 하러 갔다. 그의 아내 수로 부인은 당대 최고의 미녀였다. 그녀가 바닷가 길을 가는데 그만 바다용이 미모에 홀려 그녀를 납치하고 만다. 그러자 지혜로운 노인이 나타나 말했다. 옛말에 많은 사람의 입은 쇠도 녹인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을 다 불러다 땅을 구르고 막대기로 언덕을 치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 일제히 외쳤다. 거북아, 거북아, 수로를 내놓아라. 오늘날의 두꺼바 같은 곡조로 끊임없이 반복하자 견디지 못한 용이 수로 부인을 돌려보내고 말았다는 고사였다. 과연 말의 힘이 무섭다는 게 사실일까? 지강은 알 듯 모를 듯 했다. 글쓰기의 두려움.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글인 것 같아요.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이번 휴일을 맞아서 강원도에 있는 복지관과 자매 결연을 맺어보려고 사전답사 가다가 이렇게 버스가 멈췄어요. 재미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얘기해 볼게요. 자, 박수! 19번 자리에 앉은 아저씨 한 사람이 분위기를 주도했다. 버스 안에 박수 소리가 조용히 퍼졌다. 몇 년 전에 새로 오신 저희 관장님은 사회복지와 후원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후원금을 여기저기서 많이 받아오시더니 어느 날 회의 중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기업 사장님에게서 1,000만 원을 후원금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기존의 우리 복지관 사업과는 또 다르게 새로운 아이디어에 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분 말씀하시면 이야기를 듣고 그 사업에 쓸까 해요. 갑자기 아이디어를 내라고 하니 직원들은 서로의 얼굴만 살폈다. 머뭇거리고 있을 때 사회복지사인 이정자 과장이 손을 들고 말했다. 과장님,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손가락 4개를 가지고 피아노 치는 아이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아이의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실 겁니다. 그 아이 이야기를 재미나는 동화로 쓰면 어떨까요? 동화로 써서 어린애들에게 독후감 대회 같은 걸 열면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장애에 대한 인식도 개선될 것 같아요. 참신한 아이디어였다. 관장은 박수를 치면서 말했다. 그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당장 실행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 과장은
동화책을 발간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갔다. 동화 작가 중에 누가 제일 유명하지? 동화 좀 읽어봤을 듯한 직원들을 모아놓고 물었다. 이은미 작가님이 좋아요. 우리 애가 재미있게 읽더라고요. 황상미 작가님이 최고죠. 동굴을 나온 암고양이 최고예요. 여기저기서 아이를 길러본 사회복지사들이 자기가 읽은 동화의 작가 이름을 댔다. 그때 이제 갓 입사한 신입 사회복지사가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제 생각엔 이미 정해진 것 같아요. 그게 누군데?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김청강 작가입니다. 김청강 작가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작가였다. 자신이 겪었던 경험과 장애인의 아픔을 작품으로 만들어 베스트셀러도 많이 내고 세상에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었다. 김청강 작가는 우리 문학계에 장애라는 장르를 개척한 분입니다. 그분이 내는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장애에 대해 큰 관심을 갖게 되었죠. 맞습니다. 그분에게 의뢰하면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아요. 정답이네요. 그렇게 하여 회의는 일사천리로 끝이 났다. 김청강 작가가 연결되었고 인터뷰까지 이어졌다. 손가락 4개로 피아노를 친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정자 과장과 젊은 신입사원이 집필실로 찾아가 만난 김청강 작가는 대뜸 의심부터 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정자 과장은 설명을 했다. 손가락은 4개지만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했는지 그 소리를 들어보세요. 이정자 과장은 컴퓨터로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쇼팽의 즉흥 환상곡이 흘러나왔다. 네 손가락을 가진 앳된 장애아가 치는 곡이었다. 음악가 쇼팽이 가장 안정적인 삶을 살던 시기에 쓰인 곡. 그의 생전엔 발표되지 않았던 곡이 나중에 대중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곡이 되었다. 손가락 4개로 하는 연주라 원곡에 무르는 듯한 유창함은 사라져서 거칠고 다급했지만 연주가 이어지는 것을 보자 휠체어에 등을 기대고 있던 김청강 작가는 상체를 벌떡 세워 화면을 향했다. 이게 정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직접 연주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어머니께서 뒷바라지 하시느라 아주 고생하셨죠. 당장 씁시다. 그렇게 해서 김청강 작가는 피아니스트의 집으로 찾아가 연주를 듣고 인터뷰도 하며 이것저것 물어보게 되었다. 그러면서 피아니스트의 아픈 가정사도 알게 되었다. 2주 정도 시간이 지나자 김청강 작가는 작품이 다 되었다며 시놉시스를 보내왔다. 시놉시스는 시아가 학교를 다니면서 네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연주하기 위한 보조 도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시작되었다. 결말은 멋지게 피아노 연주를 성공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시아의 멘토로 등장하는 연주자 한 명이 작품에 등장했다. 캐나다의 왼손의 마법사라는 별명을 가진 피아니스트 라울 소사였다.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나? 모르겠는데요. 검색해본 복지관 직원이 말했다. 어머, 있어요. 창작 동화인데 실제 인물을 만난다고 스토리를 써도 되나? 글쎄요. 이 과장은 김청광 작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저 선생님, 스토리는 너무 좋고 재밌는데요. 하나 걱정되는 게 있어요. 뭡니까? 라울 소사라는 피아니스트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라울 소사는 실제 캐나다 피아니스트인데요. 원래 양손 쓰던 피아니스트였지만 빙판길에 넘어지면서 오른손을 다쳐서 연주를 할 수 없었답니다. 그래도 왼손을 피나게 연마해가지고 왼손의 마법사가 되어 더욱 유명해진 훌륭한 피아니스트예요. 하지만 그 사람 우리나라에 연주에도 안 오고 이름만 알려진 분인데 시아와 만난다고 써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닌가요? 아무리 동화라지만. 괜찮아요. 동화라는 건 상상의 산물이잖아요. 나중에 책을 낼 때 이 이야기는 시아의 실제 삶과
상관이 없다고 밝히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때였다. 버스 안에 있던 지강이 손을 들었다. 저 그 책 읽은 것 같아요. 내 손가락의 피아니스트라는 책 많이 읽었을 거예요. 베스트셀러가 됐으니까요. 와, 그 책 만드신 분이세요? 내가 만들었다기보단 우리 관장님이 나와 함께 만들었죠. 그러면 김청강 작가님도 만나보셨어요? 여러 번 만났죠. 와, 신기해요. 전화번호도 있으세요? 그럼요. 지강이는 전화번호가 있으면 알려달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섣불리 알려달라고 하는 것도 큰 실례였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글 쓰는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서요. 헌팅캡을 쓴 예술가 스타일의 사내가 물었다. 아, 네네. 그렇게 해서 책이 발간되었죠. 후원받은 돈으로 원고료와 그림 비용을 쓰고 좋은 출판사를 만나 저렴하지만 예쁜 책이 나왔다. 그 책은 전국 서점에 깔리고 각급 학교에 발송되었다. 그리고 독후감 대회까지 열렸다. 그 책을 읽고 독후감을 보내오면 심사하고 시상을 하겠다는 거였다. 결과는 놀라웠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신문 기자들이 쫓아갔고 KBS 9시 뉴스까지 보도된 것이다. 손가락 4개로 피아노를 치는 피아니스트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와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화제의 주인공은 땡땡 초등학교에 다니는 이시아 양입니다. 이 양은 어려서부터 선천적 장애로 인해 손가락을 4개밖에 쓸 수 없지만 혹독하게 피아노를 연습한 결과 감동적인 선율을 우리에게 선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본 사람들은 시아에 대해서 더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열화와 같은 성원이 이어지자 사람들은 모두 시아를 초청해 연주를 듣고자 애를 썼다. 독후감 대회는 200편이 넘는 독후감이 날아왔고 김청강 작가가 심사해서 상을 주었다. 그 뒤 시아는 청와대에도 초청받아 가는 유명 인사가 되고 말았다. 복지관 홍보는 물론 성공적으로 끝났고 출판사는 자비를 들여 책을 더욱더 찍어내며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한마디로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행복한 결말이 난 것이었다. 그게 답니까? 대단하긴 하지만 뭐 그다지 재미는 없네요. 사람들이 아는 내용의 이야기라서 그런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자 사회복지사는 손사래를 쳤다.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소름이 쫙 끼칠걸요? 사람들은 그 말에 다시금 흩어졌던 집중력을 모았다. 그렇게 사업이 끝나갈 무렵 6개월의 시간이 지났다. 어느 날 복지관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약간은 어눌한 목소리였다. 안녕하세요. 그 복지관이죠?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책을 내신 담당자 선생님과 통화를 하고 싶습니다. 접니다. 무슨 일이시죠? 네. 저희는 이음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외 연주자들을 불러다 공연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이정자 과장은 혹시 후원이라도 하려는 것인가 하고 관심을 보였다. 연주회 같은 것을 자원봉사로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기 때문이다. 그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책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라울 소사라는 피아니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순간 이 과장은 가슴이 뛰었다. 우려한 대로 함부로 남의 이름을 썼기 때문인가 싶었기 때문이다. 저희는 그분의 저작권 에이전시를 담당하고 있어요. 이정자 과장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그거였다. 문제 제기였다. 허락받지 않고 이름을 함부로 쓴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순간 과장의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생각이 지나갔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어떡하지? 책임지라고 하면 어떡하나? 작가님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이를 어쩌면 좋아? 침착하게 목소리를 가다듬어 통화를 이어갔다. 네, 그런데요.
용무가 무엇이죠? 떨리는 목소리를 제어하며 이정자 과장이 물었다. 아, 라울 소사 선생님께서 다음 달에 내한 공연을 하러 한국에 오십니다. 당사자가 오기까지 한다니 일은 더 커지는 것이었다.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복지관을 상대로 소송을 건다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 머리가 아찔해졌다. 그런데요, 라울 소사 연주자께서 이시아 양을 만나고 싶답니다. 그 책을 읽은 한국 공연자가 캐나다 갔을 때 연주자를 만나서 이야기한 모양입니다. 소사 선생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아름다운 동화책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꼭 시아 양을 만나서 격려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전율이 온몸에 불처럼 지나갔다. 생각지도 못한 내용이었다. 긴장이 탁 풀렸다. 그런 거라면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시아 양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네, 꼭 좀 부탁합니다. 통화를 끝내자 그날 복지관은 온통 난리가 났다. 작품에서의 일이 현실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시아가 소사를 만나는 날은 정말 극적인 날이었다. 소사는 자신의 연주가 끝나자 마이크에 대고 청중에게 말했다. 여러분, 한국의 아름다운 소녀를 소개합니다. 이 소녀를 다룬 동화책에 영광스럽게도 제가 등장합니다. 손가락 4개로 피아노를 치는 아름다운 피아니스트 이시아 양. 시아는 짧은 발로 걸어나가 소사와 포옹을 했다. 장치를 설치하고 시아가 연주할 동안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다. 최고의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된 것이었다. 복지관에 다닌다는 그 사람은 이야기를 마친 뒤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저는 알았습니다. 말과 글에 힘이 있다는 것을요. 마법보다 더 무섭습니다. 조심해서 말하고 조심해서 글을 써야 하죠. 그리고 조심해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신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 옛날에 말이 쇠를 녹인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말이 무섭죠. 중구삭금이라고 삼국시대에도 말이 있어요. 중구삭금은 삼국유사에 실린 말이다. 신라 제33대 성덕왕 때 순정공이 아내와 함께 지금의 강릉인 명주 태수가 되어 부임을 하러 갔다. 그의 아내 수로 부인은 당대 최고의 미녀였다. 그녀가 바닷가 길을 가는데 그만 바다용이 미모에 홀려 그녀를 납치하고 만다. 그러자 지혜로운 노인이 나타나 말했다. 옛말에 많은 사람의 입은 쇠도 녹인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을 다 불러다 땅을 구르고 막대기로 언덕을 치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 일제히 외쳤다. 거부가 거부가 수로를 내놓아라. 오늘날의 두꺼바 두꺼바 같은 곡조로 끊임없이 반복하자 견디지 못한 용이 수로 부인을 돌려보내고 말았다는 고사였다. 과연 말의 힘이 무섭다는 게 사실일까? 지강은 알 듯 모를 듯 했다.